오늘의 지유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뭐 간단하게 시황에 대한 부분 넘어갈게요.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은 좀 다소 안정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 흐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전망치가 좀 좋게 나와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래서 한번 볼게요. 흐름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현대위아를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대위아. 그죠? 현대차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기사는 이제 하반기 좋다고 얘기해요. 리포터도 오늘 기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우리가 착 땡겼잖아요. 수익을. 기억나시죠? 저는 파는 거 아시죠? 네. 팔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반기에는요, 반도체, 자동차, 상반기 때 못 올랐던, 지금 2차전지 섹터 가고 있잖아요. 2차전지 섹터. 저 에코프로필 많이도 들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들고 가고 있어요. 예.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녹십자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밍이 나오면은 우리는 다음번에 선택하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공략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다. 1번 잠 좀 깨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피곤하시고, 지수는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또 내 계좌는 수익도 안 나고 이러시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귀신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조금 이제 아시겠죠? 자동차 섹터는 지금은 X 아니다. 보고만 있는다. 근데 만약에 수급과 차트가 살아난다. 바로 공략한다. 1번. 아니다. 나는 쳐다만 보고 있을 거다. 2번. 한 번씩 눌러보시죠. 네.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참 쉽고도 어렵고요. 어렵고도 쉬운 주식 투자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요, 뭔가 좀 참여한다는 느낌도 드시고 좋아요. 예, 그래서 혼자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위로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와중에도 김미라님이 현대오토웨버 팔아야 할까요? 아니, 수익이 얼마나 나셨어요? 얼마나 나셨길래 팔아야 할까요? 물어보실까? 예. 현대오토웨버. 네. 자동차 얘기하니까 현대오토웨버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오토웨버. 예, 현대오토웨버는 21선에 걸쳐져 있네요. 21선에. 예,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는 제가 답을 드리죠. 네, 사실 현대오토웨버는 저는 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고 있는데 저는 21선 깨지면 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 갔노? 한참 위시네. 7% 수익 중이세요? 저는 10.88% 정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기로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탕이 파란색인 거 보니까 조금, 그죠? 불편해요. 그죠? 불편해요. 내일 만약에 좀 처지면은 이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무릎에서 하고 어깨에 파는 효과는 있고, 여기에서 시사점을 가져가시면 돼요. 주식은 이렇게 무릎에서 하고 그냥 어깨에서 팔아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남영란님처럼 현대차를 좋게 보신다고 하면 아주 긴 관점으로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전환이 될 때마다 모아가신다든가 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하반기에 자동차 섹터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또 기사화된 게 있어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사 결정에 지분 희석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예, 물적 분할 불가피한 입장이다. 물적 분할할지 인적 분할할지 그거는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물적 분할 관련 상장사 주주 입장 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너무 여기에 생각을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왔잖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왔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거 갖고 있고 추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포인트가 포착이 되었을 때 바로 추가로 공략한다. 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들은 양매수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엔터에 그 물량을 넘기려고 살짝 들어와주는 척하고 물량 넘기고 빠져나가는 중이다 라고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현재 상태는 추세가 더 죽느냐 아니면은 다시 살아나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벌써 매도를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와도요, 다음날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그냥 살짝 이렇게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드려요. 근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렇게 반등 포인트가 혹시나 나와주게 되면 추가로 더 사야지. 왜냐하면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죠? 상장사의 어떤 내용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봐야 돼요. 상장사에서는 자회사의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당연하죠. 사업 부문 가치 재평가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따라서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물론 희석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금 조달해서 더욱더 성장하겠다는 입장이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회사 주식에 대해 소유권 없다. 당연하죠. 물적 분할인데 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내용. 물적 분할은 수직적 분할이기 때문에 모 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나누어 드리는 수평적 개념이 인적 분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과정들,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요런 형태의 개념으로 간다 라고 하면 당연히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사이에서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어느 게 더 시장에서 집중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자, 결론 지어서 이제 더 이상 SK노비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좀 해석하시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섹터죠? 조선주 섹터예요. 조선주 한번 볼게요. 조선주. 자, 조선주 하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종목들만 이제 보는데, 자, 한국조선해양부터 보죠. 한국조선해양.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조선해양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근데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수준은 더 들어와. 조금 더 지켜보자. 요런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시고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따단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오늘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된 것은 삼성중공업이에요. 아시죠?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네. 자. 삼성중공업은, 자, 이거는 우리가 약간 투자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공시내용 한번 볼까요? 공시내용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서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도 하고요. 유상증자 결정도 했죠. 이거 아니고 과거에 많이 했죠. 엉뚱한 걸 보고 있네요. 잠깐만요. 요즘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볼게요. 삼성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삼성중공업이요. LNG 운반선 세척 6,545억 원을 수출했다. 오세아니아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18만 제곱미터급 LNG선 수주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까지 선착순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LNG 선박선 6척 수주 목표 71% 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아마 벌벌 떨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감자를 했잖아요. 자,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이거 좀 심각하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삼성중공업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몇 분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고요. 좀 많으시면은 제가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좀 맞고 안 맞고 떠나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많이들 좀 이렇게 힘드신 경우가 삼성중공업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중공업은요, 지난 6월 달에 잘 아시는 것처럼 5대1 무상 감자를 냈잖아요. 무상 감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보상이 없이 감자를 한다는 건 자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주식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게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냐면은 6월 달이에요. 6월 달 볼게요. 6월 달이면 여다, 여. 야, 서울말씨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가가 무상 감자는 보통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응? 다시 내가 잘못 봤나?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잘못 봤나?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은 다시 6월 22일 날 나왔어요. 요날 자 보이소? 요날 아니라 6월 20일 6월 제가 요게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며칠자로 나왔더라. 이게 처음에 감자가 나왔을 때가 이날인가요? 5월 달인가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봅시다. 감자가 5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요 때일까요? 5월 5일이 요때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감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주가는 계속 사실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수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큰 종목, 약간 정책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감자한다고 해서 오히려 크게 염려를 안 한 게, 감자를 하면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더 확보하는 자금이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감자를 하면은 자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부채가 감소가 돼요. 그리고 증자를 하면은 자금을 더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채워지고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자, 삼성중공업의
상태를 보면은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저는 안 빠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감자를 회사가 안 좋아서 재무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재무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금 조달이 너무 어려워요. 수주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감자를 해서 부채까지도 함께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다 생각하면서 매도를 던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 있는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자본을 채우고 그러면은 회사가 좀 안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정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삼성중공업이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5대1 무상 감자 주충 통과를 해서 재무 개선을 시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이제 이제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되면은 수주가 들어오고 하면은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잘 못해가지고 재무구조가 또 깨지면은 곤란한 거죠. 대단히 피곤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물은 쏟아졌어. 그리고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이 됐어. 수준만 들어와주면 삼성중공업 위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주식이 많이 생겼으니까 희석 가치가 된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은 삼성중공업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지금 삼성중공업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참 본의 아니게 또 상담까지 해버렸네. 예, 어쨌건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밀 현물 시장 폭등, 고온 건조 날씨로 피해가 심각하다. 밀 현물 시세 전년 대비해서 40% 상승, 현물 시세에서 급등, 미국산 백맥 현물 전년비 62%, 강맥 현물도 40% 상승합니다. 와, 이 그러면 어찌 되는 거고, 주요 수출국 밀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예, 비켈리님 도움이 됐나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아시겠죠? 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밀가루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힘내시고, 네, 밀가루 관련된 종목을 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고온 건조 기후에 타세, 작황, 불황, 밀, 현물 시세 급등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러면 밀 관련된 종목이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볼게요.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조동화원 그리고 뭐 삼양사, 대한제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돈이 좋습니다. 대한제분 뭐 이런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간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주들 했는데 뭐 대한제분, 삼양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곡물가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저는 뭐 대한제분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이걸 봐요. 사조동화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하나를 더 봐요. 몇 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한번 기억나시는 분, 옥수수 값 올라가고 이러면은 각 부장 늘 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한 댓글 한번 적어보세요. 다른 분들도 혹시 도움이 될란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기억 안 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CJ 제일제당을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제가 예전에 한 5월달 정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저녁에 이제 방송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주목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좀 냈을 것 같고 다시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비중 출소하고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뭘까요, 부장님, 연화조님께서? 이게 아마
예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또 한번 조사해보죠. 뭐, 찾아보죠. 언제 그 얘기 했노?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뭘까요? 한번 볼게요. 3월 달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번 찾아볼게요. 항상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볼게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할까요? 공물가 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공물가, 제가 기억나는 종목명으로 할게요. 5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HMR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뭐 동원 F&B 이런 것도 1분기 호실적이라고 5월 달도 말씀드렸고, 자, 3월 달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쭉 내려와서, 자, 요거 보시죠. 자, 곡물가 급등, 음식료 유통 재평가 기대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자, 동원 F&B 대한제분 4조 5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조 원, 그죠? 4조 원까지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 보면은 특히 동원 F&B는 긍정적인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고, 자, 대한제보는 펫푸드 자회사 우리와 고성장도 있습니다. 뭐 4조 5양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수혜주인 음식료 섹터에 주목하자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3월달에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 이슈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가 부담 이슈로 많이, 그죠? 곡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 이슈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2020년 호실적 기름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주가를 기록하는 업체가 싸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이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원가 부담보다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임박한 시점이라 판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분기 호실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쨌건 곡물가 급등에 따라서 음식료 업종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흐름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귀에 뜨는 게 동원 F&B예요. 그죠? 동원 F&B. 자, 보이소? 자, 가다가 쉬어가는 거죠. 자, 가다가 쉬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저는 곡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항상 동원 F&B와 대한제분과 4조 5양과 4조 5양 뭐 4조 원인 그저 4조 원 그걸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다시 볼게요. 맞고 안 맞고 떠나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대충 요 정도. 그러면 딱 항상 보면 이렇게 이게 좀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되면 이렇게 지지가 나와요. 그래서 2분기 실적만 좋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가격 조정 다음에는 상방향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노? 예, 봅시다. 네. 하나 지웠나봐. 예,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이러면 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자, 볼게요. 네. 자, 동원 F&B는 아직 흐름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고요. 아직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기별 실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2분기가 보릿고개예요. 이게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2021년 3분기 때 448억을 했어요. 근데 2분기 때 반토막인 201억을 한 거야. 201억을. 그러면 3분기 때 453억을 한대요. 응?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동원 F&B 같은 경우는 곡물가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건 바로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슈를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도 동원 F&B 지금은 매수 기회가 아닙니다.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는 박스권 개념으로 공략이 가능한 그 상황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원 F&B 그리고 대한제분 타이핑이 안 되나? 대한제분 그리고 그죠? 예, 이런 것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네, 사조동화원 아까 사조동화원 이런 것들 사조 예, 사조 오양 이런 것들 사조 오양 오늘 또 급등을 했네, 그죠? 예, 이 사조 오양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동원 F&B 사조 오양 그리고 CJ 제일제당 네, 저는 뭐 이런 종목 정도는 예, 이런 종목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뭐가 걸거쳐서 자꾸 네,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켜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이슈 말씀드리고요. 8시 55분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요. 예,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하면 이슈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켜보시면 되고.